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방콕 로스앤젤레스 구간을 대한항공 탑승해서 이동했던 비행 기록입니다. 이날 수완나푼 공항에서 새벽 2시 비행기라서 호텔 체크아웃하고 시간 요가 많은 날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경유 노선 티켓이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가 이제 미국이라서 혹시 공항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이 돼서 공항에 생각보다 많이 일찍 충분한 여유 시간을 가지고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방콕 도심에서 수완나푼 공항까지 공항철도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여기가 라차프라롭 역이고 여기서 공항철도 탑승해서 수완나푼 공항까지 이제 이동하도록 이제 그렇게 사전에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공항철도 라인은 이제 티켓을 현금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발권 기계 아니면 현장 영문 통해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다 가능했고, 이게 전구간 동일 요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탑승역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있는 그런 노선이긴 합니다. 라차프라롭에서 수완나푼 공항까지는 성인 1인 요금 40바트였고요. 이제 티켓 구매하면 탑승권을 이제 토큰으로 주기 때문에 토큰을 가지고 승차할 때 이제 태그하고 입장하면 되고, 하차할 때도 이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되지 않도록 이제 잘 관리 필요합니다. 방콕 도심에서 수완나푼 공항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이동 걸린다고 이렇게 사전에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10시간 사전 체크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환승을 하거나 이런 복잡한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완나푼 공항에서 방콕 도심을 들어온다거나 방콕 도심에서 수완나푼 공항까지 이동하는 그런 이동 방법이 그렇게 복잡한 어려운 환경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고층 빌딩보다는 이게 좀 나지막한 건물들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풍경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항철도 라인에서 수완나푼 공항이 종점이기 때문에 하차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요. 공항철도 출구에서 탑승권 토큰 반납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수완나푼 공항에서 체크인 하거나 출국 심사 받는 층이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몇 개 층 올라가야 되고, 아무래도 오후 늦은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이라서 공항에 여행자분들이 좀 많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도착해서 이제 체크인 카운터 확인하려고 스케줄 전광판 확인했는데 너무 일찍 도착을 한 거죠. 새벽 2시 비행기는 아직 전광판에 스케줄 확인이 안 되고요. 검색해보니까 대한항공 카운터가 TU 쪽이라서 대한항공 탑승하실 경우에는 수완나푼 공항에서 TU 쪽으로 큰 카운터 찾아가면 됩니다. 여전히 태국을 찾아오는 여행자분들이 많기도 하고, 특히 이제 수완나푼 공항이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이렇게 연결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여행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 여전히 복잡한 풍경이긴 합니다. 셀프 체크인 기계에서 대한항공 수속도 가능했고요. 대부분 스타어일랜스 소속의 항공사들이긴 한데 스카이팀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대한항공만 보이긴 하죠. 수완나푼 공항에서 대한항공 셀프 체크인 기능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체크인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대한항공 앱에서 알림을 받긴 했었는데, 경유 노선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티켓 2장을 직원분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큰 카운터 오픈 대기를 이제 기다리고 했습니다. 새벽 2시 5분 비행기였기 때문에 큰 카운터 3시간 전 오픈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방콕 인천 노선이 저녁 시간 비행 체크인 할 때 그 새벽 2시 것도 같이 이제 체크인 하라고 안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일찍 체크인 카운터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수완나푼 공항에서 탑승권 처리해줬던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분인데, 와, 이분 진짜 엄청 친절하셨고요. 방콕 인천 노선 그리고 인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두 가지 비행편에 대해서 티켓을 함께 출력해 주셨는데, 이스타 발급 내역에 대해서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미국 현지 체류 호텔에 대한 정보 미리 또 현장에서 체크를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타나 현장 체류 정보 사전에 체크를 해서 이제 현장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출국 심사 받고 이제 탑승 들어왔는데요. 태국 공항 면세점에서 허브 프로폴리스 아니면 태국 향신료 이런 것도 많이 쇼핑하시죠. 쇼핑하는 재미가 있는 면세점이긴 합니다. 이날 탑승 게이트가 G1이라서 그러니까 메인 면세점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탑승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콕 인천 노선을 탑승을 해야 되는 첫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자분들이 많았고요. 본게 이제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방콕 따뜻한 곳에서 있다가 이제 겨울로 가야 되는 그런 옷차림들이라서 반팔부터 이제 경량 패딩 입으신 분까지 다양한 옷차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이날 탑승 지연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대기 시간 필요했고, 대략 출발이 2시 45분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탑승권 인식하고 이제 들어가면 새벽 한밤중이라서 공항 풍경은 이제 하나도 볼 수가 없는 아쉬운 풍경이긴 하죠. 첫 비행편은 대한항공 방콕 인천 에어버스 321 기종이고요. 중앙복도 형태로 33 좌석 배치, 그리고 대략 한 200석 이상 정도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항공기이긴 합니다. 방콕에서 인천까지 대략 3,663km라고 하고 비행시간은 대략 한 5시간 정도
정도 걸렸습니다. 대한항공의 321 기종이 200기종이 있고, 그리고 321 네오 운영 중이긴 합니다. 네, 이날 탑승한 거는 321 200 기종이고요. 이날 탑승 좌석은 39C 복도 좌석인데, 그 체크인 카운터 직원분이 또 비상구 좌석을 지정을 해주셔서 좀 더 여유 있는 좌석에 당첨이 됐습니다. 슬리퍼 이렇게 기본 세팅 해주셔서 슬리퍼 이제 갈아 신고 이제 아주 여유롭게 다리 뻗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기내식은 출발 직후에 이제 바로 이렇게 서비스 되지는 않았고 3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이제 인천 가까운 곳에 이동을 한 이후에 기내식이 치킨 라이스 그리고 과일, 요거트 이렇게 구성된, 그리고 음료는 토마토 소스 한 잔 이렇게 곁들여서 아침 식사했습니다. 이날 비행이 이제 방콕 여행을 끝내고 인천 공항에서 입국하는 비행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천 공항에서 경유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경유 스케줄을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출국이나 이제 입국하는 그런 여행의 순간들은 많았지만 경유를 해서 인천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는 이런 경험은 사실 처음이라서 재밌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뭐 경유이긴 했지만 엄청 긴장이 된다거나 뭐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언어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경유 대기 시간도 사실은 한 5시간 정도 되는 여유로운 시간이었거든요. 경유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다른 여행자분들하고 같이 이동을 해서 환승 표지판 보고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 동선이고요. 전 로스앤젤레스 구간도 이제 같은 대한항공 예정이라서 터미널을 뭐 이동하거나 이제 이런 이동 동선이 필요하진 않았고, 터미널 2번 인천공항 T2에서 T2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경로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환승 구간에서 경유 심사하는 지역이고요. 처음 와봤습니다. 이제 좀 조용한 풍경이기도 했고 직원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여권 찍고 간단하게 보안검사 받고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또 여행자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되게 간단하게 경유심사 되게 간단하게 받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심사 받고 나오면 바로 탑승 지역에 연결이 되고, 만약에 터미널 2번에서 1번으로 뭐 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터미널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간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여유 있게 준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인천공항 처음 이제 경유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인천 로스앤젤레스 구간 T2에서 탑승하는 탑승구 찾아가는 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인천공항이라서 굉장히 익숙한 분위기 즐기면서 탑승 찾아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대한항공 탑승 게이트가 232번이었고 탑승 게이트에 일찍 도착을 했기 때문에 아직 출발할 비행기는 현장에 아직 준비 전이었습니다. 공항 구경하고 이제 놀다 보니까 대한항공 비행기 준비 이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보잉 747-8편입니다. 2층 프레스티지 좌석이 독립된 구조라서 이제 항공기 그 앞쪽의 모습을 보면 두꺼운 그런 느낌이 확실히 이제 느껴지는 그런 비행기 층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최근에 로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새로 도장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보여지는 겉모습은 엄청 깨끗한 새 비행기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한쪽 날개에 보면 엔진이 2개 달려 있으니까 이제 양쪽으로 전체 4개의 엔진을 갖고 있는 장거리 대량 수송을 위해서 설계된 그런 비행기이긴 합니다. 주 7회 정기 운항 노선이고 오후 2시 30분 출발해서 대략 11시간 비행하는 장거리 노선입니다. 보잉 747-8편 이코노미 좌석 구성은 양쪽으로 이렇게 복도가 있고 343 배열입니다. 이날 좌석이 48C 복도 좌석이었는데 이 좌석도 처음 출발했던 수완납품 공항 체크인 카운터의 직원분이 이제 지정을 해주신 좌석인데, 이 좌석이 기내 승무원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공간 바로 옆에 위치한 좌석이기도 했고, 그 이코노미 중간열 끝열이라서 뒤에 다른 여행자분이 탑승하지 않는, 그러니까 뒷좌석에 다른 여행자분이 없는 그런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 비행이라서 모니터, 엔터테인먼트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행이긴 하죠.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라서 역시나 이제 한글 이제 가득한 이제 모니터가 있어서 좀 든든하긴 했습니다. 기내 슬리퍼가 기본 제공되어 있는 노선이라서 장거리 탈 때 신발 오래 신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이 있긴 한데 쾌적한 발 컨디션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리퍼랑 쿠션이랑 담요 이렇게 기본 세팅되어 있었고, 이어폰은 이제 별도 지급해 주셨고, 생수는 탑승 전에 하나 사온 거고요. 그 전체 구간 내에서 물은 계속적으로 리필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수를 사갖고 탑승할 필요까지는 없었긴 한데, 그래도 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이라서 하나 사서 탑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좌석 주머니에는 뭐 안내 책자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이날 탑승한 보잉 747-8편이 확인해 보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그런 운항 이력이 있는 비행기더라고요. 외부 도장이 아주 깨끗했던 거에 비해서 내부 분위기는 약간의 연식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실내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도 뭐 한국어 가득한 모니터가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천 로스앤젤레스 구간이 대략 9,627km,
그리고 11시간 정도 걸리는 비행 구간이라고 이제 사전 안내가 되고, 인천공항에서 환승 대기하면서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이제 탑승을 하긴 했거든요. 비행 전체 구간 이동하는 시뮬레이션 보니까 장거리 구간에 대한 이런 걱정 반, 설렘 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교차하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서비스 스테이션이고요. 이 좌석에서 보면 이제 바로 오른편에 서비스 스테이션을 이제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탑승하면 이제 바로 이제 승무원들이 서비스 준비 때문에 조금 어수선할 수 있다, 죄송하다 이런 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멘트 하시면서 이제 안대랑 귀마개랑 이런 거 별도로 또 챙겨주셨고, 이제 좀 가까이서 보기는 해야 됐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불편하지는 사실 않았고,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재밌었기도 했습니다. 이제 벨트사인 풀리자마자 등받이 조절을 살짝 했는데, 확실히 이제 뒤에 이제 다른 여행자분이 없는 좌석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이제 등받이 조절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이날은 좌석 여행자분이 없는 그런 좌석이기 때문에 살짝 이제 허리 펴고 비행을 했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기내식 서비스 나왔고요. 선택에 조금 갈등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한식 메뉴 선택을 했습니다. 비빔밥 메뉴 주문했고요. 따뜻한 햇반에 이제 고추장 추가해서 비빔밥 이렇게 비벼가지고 미역국이랑 잘 먹었습니다. 케이크랑 오란다 디저트 그리고 콜라 곁들여서 식사 나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일본 지나가는 그 정도 비행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평양 상공 이제 이동할 때쯤 해서 이제 양치하러 한번 화장실에 갔었는데, 기내 화장실 뭐 공간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 근데 대한항공 구간에 방향제 그리고 일회용 칫솔이랑 치약 이게 비치되어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 식사 끝나고 얼마 시간 안 지나서 스낵이랑 음료 자유롭게 이용하라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해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대한항공 서비스가 특별히 또 챙겨주는 이런 모습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합니다. 태평양 상공 한참 잘 이제 비행하고 있었는데 실내 조명 분위기가 한번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제 로맨틱하다고 해야 될지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중간 간식 서비스가 한번 또 나왔고요. 좀 심심하던 찰나였는데 케찹 발라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핫도그 먹는데도 이제 조명이 아주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킥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망망대해 구간을 지나고 있어서 그런지 좌석 벨트 착용하라는 그런 안내 멘트가 자주 나오는 구간을 이제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기내식 준비가 진행이 됐고요. 크렘블 그리고 한식 이렇게 선택 가능했는데, 선택한 메뉴는 야채죽이었고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대한항공 구간이라서 아무래도 한국어로 된 영화가 있어서 영화 선택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소주 전쟁 영화 봤거든요. 시간 보내기 나름 괜찮았던 영화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에서 이제 전체 실내 소등하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진입을 하죠. 이날 이 옆자리에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이제 부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탑승을 하게 돼가지고, 탑승하자마자 이렇게 어떻게 인사를 또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왔거든요. 인생에 대한 조언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 덕분에 나름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서 장거리 구간이 조금 덜 지루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남는 비행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내리시면서 다음에 또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여행 올 기회가 있다면 연락하라고 한 번 더 인사를 해주시면서 그런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내려서 로스앤젤레스 공항 이제 들어가는 딱 그 순간에 또 미국 공항만의 이제 특유의 분위기, 현지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약간 현지스러운 냄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뭐 다른 나라 갔을 때도 좀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처음 딱 도착했을 때 느껴볼 수 있는 그 냄새, 이런 것들이 강한 기억으로 좀 남는 편이긴 해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 또 느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른 공항에서도 조금 약간 그런 느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미국 입국 심사할 때는 조금 더 긴장되는 느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이날 입국 심사 받을 때 한 30분 이상 좀 대기했던 것 같고, NPC를 사전에 준비해서 가긴 했거든요. NPC 별도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대기 심사 그냥 진행을 했고요. 현장에서 이제 한국 여행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스타 따로 출력을 해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별도로 출력을 해갖고 가진 않았거든요. 별도로 요청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는 따로 확인 안 했고, 심사할 때 질문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냐, 뭐 여행이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며칠 여행을 할 거냐, 이런 뭐 몇 가지 간단한 질문들 받았습니다. 특별히 막 어려운 질문들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진행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짐 찾는 구역 지나서 이제 공항 빠져나왔고, 생각보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이 좀 아담한 느낌이라서 뭔가 많지 않은 느낌? 근데 이제 목적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대중교통 이용해서 이제 출발하는 상황이었는데 좀 헤매긴 했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했던 여행 기록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